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홀수학번 조로서 벽면 녹화에 대해 답사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원은 김강산, 김효주, 라영엽입니다. 목차로는 벽면 녹화의 정의, 벽면 녹화 사례 목록, 각 사례 조사 및 분석, 느낀 점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벽면 녹화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벽면 녹화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벽면 녹화의 사례 목록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조는 대구 지역에 벽면 녹화가 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어떤 공법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수종이 식재되었는지, 잘된 점과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총 9군데를 다니며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각 사례의 조사 및 분석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벽면 녹화입니다. 위치는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2고 벽면 녹화는 아트센터 내부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녹화 맞은편에는 다양한 식물들을 그린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적용 공법은 벽면 장치형 녹화 기법인 패널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패널을 벽면에 고정한 후 포트를 패널에 부착하여 식물이 자라는 토양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수종으로 벽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잎 중간이 붉은 아글레오네마 엔젤, 고무나무의 한 종류인 멜라닌 고무나무, 작지만 야자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미니 홍콩 야자, 그 외에 스킨답서스, 호야, 스노우 사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로는 벽면의 식물들을 더 밝게 보여주는 다양한 조명 시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잘된 점으로는 실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기 정화 가능한 수종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벽의 높이로 인해 위쪽의 수종들은 관리가 어려워 보이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6에 위치하고 있는 동성로 태왕 스파크랜드 옥상입니다. 이곳의 벽면 녹화는 건물의 옥상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놀이기구와 벤치, 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곳 옆에는 벽천과 유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적용 공법으로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패널을 벽면에 고정한 후 포트를 패널에 부착하여 식물이 자라는 토양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사용된 수종으로는 수호초, 송악, 맹문동, 블루버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로는 나비 모양 장식품이 아래에 설치되어 벽면 녹화와 잘 어우러져 있었고 조명이 있어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의 좋았던 점은 다양한 수종을 통일감 있게 줄을 맞춰 식재하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덩굴 식물을 이용한 공법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류공원 화장실의 벽면 녹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산 314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근처에 위치한 화장실이었으며 화장실의 바깥 바닥과 벽면, 천장에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법으로는 벽면 등반 기법 중 부착 등반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법은 지지대와 같은 구조적 조치가 거의 필요 없이 자라는 담쟁이를 벽면에 부착하여 벽면을 피복하는 방식입니다. 수종으로는 담쟁이 덩굴을 사용하였고 주변 시설물로는 화장실 벽면이 있었습니다. 부착 등반형 방식은 전지 작업과 같은 관리가 필요한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담쟁이의 마른 가지가 벽면과 천장에 붙어 있어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며 관리한다면 보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신천철도 보행로 옆길입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3가 379부터이며 신천 강변 보행로 옆 차도 및 벽면에 조성되어 있었고 벽면 아래에는 관목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법으로는 벽면 등반 기법 중 등반 하수 병행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벽면의 상부와 하부에 함께 식재하여 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수종은 주로 담쟁이 덩굴이 사용되었고 벽면 녹화를 위한 시설물은 벽면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곳의 벽면 녹화는 설치 벽면의 높이와 식물의 성장 높이가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칙칙하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수종을 같이 식재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 옆 도로입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가는 길에 도로가에서 벽면 녹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349-5이고 도로 갓길 옆 고가도로 밑이며 맞은편에는 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적용 공법은 감아 올리기 등반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네트 등의 등반 보조 자재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미와 같이 비교적 곱게 자라는 덩굴식물이 심겨 자라고 있었으며 이러한 식물의 가지에 다른 덩굴식물이 감겨 올라가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종으로는 안젤라 장미, 둥근잎 나팔꽃, 나팔꽃이 사용되고 있었고 시설물로는 보강토 옹벽과 식재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관찰해보니 장미 줄기가 나팔꽃의 성장 지지대를 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수종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반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없고 장미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 식물 줄기가 벽에 안정적으로 붙어있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널용 공법 사례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토성마을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46-2로 이곳 벽면 녹화의 바로 앞은 골목길 느낌 나는 좁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주택가 카페, 미술관, 달성 토성 기념물 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법으로는 철제 틀 안에 토양을 충진하여 녹화 기반을 만든 다음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방식인 그린 패널 매트형입니다. 이 공법은 패널 자체에 식물을 식재하여 붙이기 때문에 시공과 동시에 바로 녹화가 되며 식물이 죽거나 하자가 있을 때 그것만 바로 교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심겨진 수종으로는 상록 페랭이, 장미 허브, 담쟁이, 사철 철송화, 수호초, 맹문동 등 여러 가지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사용되는 와이어 메쉬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았을 때 잘된 점은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산이나 들판에서 같은 자연적인 느낌을 주고 벽면 바로 위에 달성공원 숲과 잘 어우러지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종을 사용할 때 통일감 없이 식재하여 조금 지저분해 보였고 식물이 듬성듬성 나있는 모습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수종을 모아서 또는 라인을 맞추어서 식재하면 더 괜찮은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패널용 공법 사례는 대구고등학교 맞은편의 벽면 녹화입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74-36에 위치하고 있고 차도 옆 언덕 및 벽면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 녹화 사이에는 철제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법도 철제 틀 안에 토양을 충진하여 녹화 기반 만든 다음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인 그린 패널 매트형이었습니다. 심겨진 수종은 보리뱅이, 클로버, 기린초, 장미허브, 담쟁이, 강아지풀 등이 있었고 녹화된 부분 말고 벽면을 채우고 있는 다른 시설물로는 철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았을 때 잘된 점은 벽면 녹화가 철제 조형물 등과 같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게 조성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재한 식물 이외에 잡초가 많이 생겨서 처음 계획한 모습과 다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어역 주변 두 군데도 가보았습니다. 범어역 지하도 상가에는 천년잎기 벽면 액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범어역 KB국민은행 대구 PB센터 옆에는 보조자재 등반 기법과 중교목 열식에 의한 녹화 기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답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주변에 벽면 녹화가 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던 곳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고 관찰하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벽면 녹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